사업 읽어주는 아저씨 사저씨 김태훈입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서류로 정책자금을 신청합니다. 한 번은 탈락하고요, 한 번은 합격합니다. 회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서류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넣은 시점이 달랐습니다. 정책자금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맞춰서 넣고요, 모르는 사람은 준비됐다고 생각되면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 차이가 합격과 탈락을 가릅니다. 오늘은 그 타이밍의 구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책자금 신청을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준비되면 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겁니다. 정책자금은 수시로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있고 집행 사이클이 있고요, 재무제표 반영 시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준비를 다 해놓고도 1년을 날립니다. 한 해 정책자금 예산이 약 8.7조 원입니다. 이 돈이 1월 1일에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에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리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더 줄어듭니다. 같은 서류로 상반기에 넣은 회사와 하반기에 넣은 회사 합격 확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오늘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타이밍에 대해 생각하시는 방향은 보통 이래요. 스펙 갖추고 재무제표 정리하고 사업계획서 쓰고 다 되면 그때 넣지 뭐. 이게 아마 자연스러운 생각일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준비하는 시간과 정부가 돈을 푸는 시간은 다른 시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은 내 속도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은 정부 예산 집행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개의 시계가 안 맞으면 아무리 준비가 완벽해도 타이밍에서 밀립니다. 예산이 이미 소지된 시점에 넣으면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줄이 길어요. 준비 문제가 아니라 달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정책자금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정책자금 타이밍을 결정하는 시간 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 집행 사이클. 정부 정책자금은요, 연초에 운영 계획이 발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5조 원, 소상공인 3.7조 원, 합쳐서 약 8.7조 원이 한 해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상반기에 접수가 몰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남은 예산이 줄어들어요. 같은 서류를 상반기에 넣으면 경쟁자가 적고 하반기에 넣으면 자리가 좁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라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합격 확률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확정 시점. 심사에서 보는 재무제표는 가장 최근 확정된 연도의 숫자입니다. 보통은 3월 말까지 전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4월 이후부터 전년도 재무제표가 심사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전년도 숫자가 좋으면 4월 이후에 넣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전년도 숫자가 안 좋으면 3월 전에 넣어가지고 전전년도 숫자가 최신으로 잡히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한 달 차이로 심사에 반영되는 재무제표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 기업 성장 단계. 1년차, 3년차, 5년차, 기업 연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종류가 다릅니다. 1년차에는 창업 초기 자금을 받아야 되고요, 3년차부터는 성장 자금을 받는 게 좋죠. 5년차 이후에는 확장 자금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심사 기준도 다르고 배점 기준도 달라요. 지금 내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자금을 언제 넣을지가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 예산 사이클, 재무제표 시점, 기업 단계, 이런 것들이 겹치는 타이밍이 다 있어요. 그 교차점이 최적의 신청 시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PL 물류대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올해 초에 저한테 온 회사입니다. 아직 법인 설립 전이었었어요. 이 대표님한테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이겁니다. 첫 해 매출 10억 이상 만드세요. 그리고 업종 코드를 서비스업, 즉 M코드로 세팅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립 시점을 역으로 잡았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타이밍을 먼저 정하고요, 거기에 역산해서 설립일, 연역 세팅일, 인증 신청일을 잡은 거예요. 1차 심사 때 가장 좋은 재무제표가 반영이 되도록 결산 시점과 신청 시점을 아예 맞춰버린 겁니다. 이 회사는 1차 심사를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제조업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스펙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매출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곳에 알아보고 다닌 상태였어요. 은행도 가보고 기관도 가보고 다른 컨설팅 업체도 만나보고, 문제가 뭐냐면요, 이미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상담 기록, 기관 접수 이력, 여기저기 찔러본 이력이 있으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급한 거 아닌가 하고 읽어요. 거기에 한 곳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뒤집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방에 가야 할 걸 여러 방에 찔러보다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회사의 차이는 뭘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순서를 알고 움직였느냐, 급해서 먼저 움직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실제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마감될지 예측합니다. 지금 11월이면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매출 비용 구조가 어떻게 착지할지를 봐야 해요.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올라갈 것 같으면 이번 결산 기다렸다가 4월 이후에 신청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반대로 올해 숫자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작년 재무제표가 아직 최신으로 잡히는 3월 이전에 신청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차이로 심사에 반영되는 재무제표가 달라진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2단계, 스펙 완성 시점이 신청 시점을 맞춥니다. 연구소 설립이 보통 1, 2개월, 특허 출원이 3에서 6개월, 벤처 인증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죠. 이 일정을 역산해서 신청 시점에 스펙이 다 갖춰지도록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스펙이 갖춰지는 중에 신청하면 점수가 당연히 반영이 안 되겠죠. 인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완료된 상태에서 넣어야 합니다. 3단계, 한 곳만 정조준합니다. 신보, 기보, 중진공, 소진공 각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유리한 업종도 다릅니다. 내 회사에 가장 유리한 것만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동시에 넣으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남고 가치가 떨어져요. 정조준해서 한 방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한 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야죠. 이 3단계, 재무제표 착지 예측, 스펙 완성 기간 역산, 기관 정조준, 이걸 동시에 설계하면 내가 먼저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달력 위에 찍힙니다. 그게 타이밍 설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은 회사와 못 받은 회사를 비교하면요, 대부분의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걔네가 더 잘났으니까 받은 거겠지. 반은 맞습니다. 잘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맞춰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가장 좋은 시점에 놓고 스펙이 완성된 상태에서 놓고 가장 유리한 기관에 넣었습니다. 같은 실적이어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합격을 하고요, 타이밍을 틀리면 탈락해요. 이건 정책 자금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 전체가 그래요. 제품을 언제 출시하느냐, 인력을 언제 뽑느냐, 투자를 언제 받느냐, 모든 사업 판단에 타이밍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준비에는 시간을 엄청 쏟으면서 타이밍에는 시간을 안 씁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준비와 타이밍은 다른 겁니다. 준비 자체는 뭘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이고, 타이밍은 언제 꺼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합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기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구조를 먼저 세우고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이는 회사, 이런 회사는 정책 자금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도, 투자 유치도, 사업 확장도,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도 다 비슷한 패턴으로 성공합니다. 반대로 급해서 먼저 움직이는 회사는 매번 같은 실수만 해요. 정책 자금도 떨어지고 은행도 안 되고 결국 브로커한테 가서 돈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멈추고 달력을 펼치고 언제 뭘 할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자금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상 집행 사이클, 재무제표 확정 시점, 기업 성장 단계, 이 3가지가 겹치는 교차점이 최적의 신청 시점입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아무 때나 넣으면 밀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재무제표 착지를 예측하고요, 스펙 완성을 역산하고 기관을 정조준하는 것, 이 3단계를 동시에 설계하면 달력 위에 신청 시점이 찍힙니다. 여기저기 동시에 넣으면 기록이 남고 한 번 떨어지면 뒤집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셋째, 준비와 타이밍은 다릅니다. 뭘 갖출지도 중요한데요, 언제 꺼낼지도 같은 무게입니다. 멈추고 달력을 펼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준비 중이십니까? 아니면 타이밍까지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타이밍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재무제표 반영 시점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한 곳을 정조준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는다.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대표님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책 자금은 어려운 회사가 아니라 준비된 회사가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왜 현장에서 계속 반복되는지 실제 구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저씨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